말씀하시는 거 다 맞는 말씀이시거든요. 네. 하는데 오늘 이제 저같이 영업을 많이 해본 사람은 이제 하는데 네. 영업 처음 해본 사람은 네. 이런 말 들었어. 네. 그렇지만 그게 고객을 설득하지 말고 이해시켜라. 네. 지금 맞는 것 같지만 실전에 가면 잘 안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네. 현장의 경험을 네. 많이 하다 보면 네. 제가 하는 말들이 지금은 그걸 지식으로 오버랩이 됐단 말이 되거든요. 네네. 그럼 그때는 이게 시간이 걸리는 문제입니다. 그렇겠죠. 네네. 네. 자, 그 김성환님, 영업 파이프라인이 이건 파이프라인이니까 요거는 이제 네. 이따가 두 번째 세션 질문으로 하고요. 자, 그 박서연님께서는 영업은 고객을 이해시키는 것이라는 말이 공감이 갑니다. 법인이 소개한 그 지인인가? 본인이죠. 본인이 소개한 제품에 네.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무조건 팔려고 하시는 분들의 말을 듣다 보면 신뢰도와 관심도가 그게 떨어져가지고요. 네. 코멘트 네. 주셨고요. 그 박종훈님께서는 영업사원의 개인 역량과 고객에 대한 확률 점검에 대한 구축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듯 하는데 이는 경험으로 쌓여야 감이 생길 것 같습니다. 감이 없는 초보 영업에게 그런 노하우와 경험을 제공한 시스템이 있을까요? 영업사원의 개인 역량과 요거 같은 경우에는 네.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던 이거는 경험이 좀 쌓이면 네. 이게 저는 독서도 똑같거든요. 네. 똑같은 책을 읽지만 이 책을 1년 후, 2년 후, 3년 후 읽었을 때 전혀 새롭게 와닿는 내용이 너무나 많아요. 왜냐하면 책의 내용은 같지만 그 책을 읽는 내가 시간이 지나서 나의 경험과 지식과 지혜가 많은 것들이 의식 수준이 변화가 되면서 네네. 소화 흡수력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초보 영업자의 그런 노하우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줄 수는 있지만 네. 소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 그러니까 이거는 대신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현장의 경험을 많이 하면 그 시간을 줄일 수가 있어요. 네. 시행착오를 많이 빨리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은 조금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최용호님은 영업은 설득과 이해 사이에서 싸우는 외로운 업무라고 코멘트 주셨고요. 그 박종훈님께서 그 영업을 하다가 본사 내근직으로 업무가 변경이 됐는데 하루에 빌딩 타기 비슷하게 도로에 보이는 대로 27개 거래처 하려는 기억이 난다고요. 네네. 네. 네. 그 다음에 많은 분이 코멘트를 많이 주셨는데 보험사원이 허성현님 보험 영업사원이 그렇게 많은데도 먹고 사는 걸 보면 남는 게 무지하게 많은 것 같은데 누굴 위한 보험인가 싶네요라고 하는데 근데 사실 지금 영업사원 보험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영업사원들이요. 근데 그분들이 실제로 그 생활하는데 네. 뭔가 정말 이걸 해가지고 네. 먹고 사는 지장이 없는 분들은 한 그분들 한 몇 프로 정도가 될까요? 모든 영업적인 다 마찬가지 아닐까요? 5%, 10% 내외가 아닐까요? 5%, 10%? 네, 10% 내외 정도면은 뭐, 되겠죠. 네네. 네네. 그 손석영님께서요, 영업하시면서 네. 실적에 압박이 많을 것 같은데, 네. 그 고객의 상처도 많이 받고, 대표님만의 상처를 치유하는 노하우가 있으면 무엇인지? 그 상처를 치유한 노하우 있다라면,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꿈이 명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객이 거절을 하는 그 아픔보다 꿈의 크기가 더 컸기 때문에 그 거절을 이겨낼 수가 있었다라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독서입니다. 네, 독서. 예. 이거 정말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해주는 건데 인생의 독서는 참 중요하죠. 네. 근데 세일즈 하는 사람은 독서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요? 왜 그러냐면은 이런 거예요. 제가 그냥 예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제가 뭐 공자의 논어를 읽었다고 치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고객을 만나서 나의 회사 아이템 서비스를 제안을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담당자를 만나고 회사의 대표를 만나 얘기를 할 때 논어를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저는 회사 아이템 서비스를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제가 읽은 그 논어의 내공이 그 사람한테 전달이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유하면서 뭔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비유도 할 때도 있고 비유 안 할 때도 있고 사실 거의 비유할 내용은 없지만 사람은 얼굴 표정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모든 게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굳이 논어를 얘기하지 않더라도 논어의 내공이 저는 그대로 전달된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에게. 그래서 독서를 반드시 해야 돼요. 독서를 하게 되면
그런 어려웠던 상처, 거절들을 이겨내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네. 네. 그러면 저 그 독서도 네. 여러 가지 책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많죠. 네. 뭐 무협지 같은 건 아닌 거죠? 그렇죠.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무협지를 좋아해가지고. 어떤 책을 네. 읽으십니까? 자기계발서를 저는 예전에 많이 읽었고요. 네네. 저 같은 경우는 그 기업의 성공에 관계된 책들 되게 좋아했어요. 그리고 한 개인의 스토리도 좋아하고. 그래서 저에게 큰 영감을 줬던 분들 이순신 장군의 책. 이순신 장군. 네네. 책이라든지, 안중근 의사의 책이라든지, 네. 예를 들면 또 뭐, 여러 가지 많은 책들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책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어요. 네. 좋은 말씀이신 것 네.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영업이란 게 네. 이제 만날 때 대화 짧은 시간이지만 네. 대화를 하다 보면 상대방이 좀 뭐 느낄 거 느끼죠. 아니에요. 네. 느낀다는 게 중요한 거가 굳이 제가 얘기를 안 하더라도 상대를 느껴요. 그러니까 평소에 준비를 해놔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 2시간 전에 막 그게 아니죠. 평소에 그렇죠. 풍겨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거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문민용님께서요. 클로징의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았습니다. 예스라는 의견을 듣기 위한 질문이나 행동에 대한 노하우가 있으신지요? 제가 선택은 고객의 몫입니다. 네네. 네. 저는 항상 예스라고 노라고 고객의 선택을 존중하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그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정확합니다. 진짜 네. 그런 애티튜드에 좋은 것 같은데. 네. 저도 네. 정말 좋은 사실입니다. 것 그리고 같아요. 저는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최선을 다하는 거죠. 하는 거죠. 그냥 최선을 네, 다하지 할 수 않고 어차피 부끌복이야. 네, 그런 그러니까 게 부끌복은 아닌 거죠. 아니죠. 그런 게 아니죠. 정확한 명분을 가지고 심플하게 고객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고객의 언어로 이해를 시키면 네. 본인에게 도움이 되면 예스를 할 것이고 아니면 노를 하겠죠. 진짜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옛날에 영업의 추억을 돌이켜보니까 제가 굉장히 당당했을 때, 네네. 당당하고 그랬을 때 그것이 영업이 잘 됐던 것 같아요. 네. 네, 항상 뭐 네. 쫓기는 치 하면 그건 잘 안 되죠. 됐던 것 네, 같아요. 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책을 썼지만 고객이 물건을 구매하는 90% 이상의 이유가 누구 때문에? 영업사원 때문이에요. 네. 영업사원은 무엇을 느낄까? 영업사원은 자신감 있는 자세라고 그랬어요. 네네. 왜 그러냐면 그 자세를 보는 순간 고객이 신뢰를 느낍니다. 네네. 신뢰를 느끼기 때문에 예스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네네. 선택의 고객의 몫이는 그걸 인정을 해야 되고 네. 내가 할 몫만 정확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자, 박혁수님께서요. 영업맨들의 영원한 딜레마인 올바른 영업 방법으로 미래를 위한 영업과 당장의 영업 실적의 압박으로 네. 많은 스트레스와 고민이 있는데요. 이럴 때 어떤 방법으로 이겨냈습니까? 어떻게 보스를 설득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내가 정말 네네. 영업 이런 식으로 하면 잘할 거야. 네. 약간 장기적으로 하는데 네네. 또 자꾸 그냥 이번 주, 이번 달 목표 자꾸 그냥 네, 있죠, 하고 있죠. 네, 이럴 때 어떻게 네. 해야 될까? 이게 그 과정과 결과라고 하는 두 가지의 딜레마죠. 네. 좋은 과정이 있어서 좋은 결과가 도출되는 보장이 없죠. 그리고 뭐 과정은 별론데 결과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네. 이제 문제인데 대표의 입장에서는 과정이 어쨌든 결과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럴 네네.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또 회사도 그래야지 매출이 생겨야 돼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니까.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올바른 과정이 먼저입니다. 네. 네. 그리고 정상적인 저는 그 대표의 그 영업 마인드를 갖고 있다라면 올바른 과정을 선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눈앞에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네. 네. 당장 팔아서 문제가 생기면 팔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네네. 네. 근데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성민님, 확률 세이즈는 좋은 영업 전략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확률을 데이터나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계신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요 분도 아주 되게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자기의 그러니까 제가 이제 썼던 폼 중에 하나가 신규 니즈 결정이라고 하는 폼이거든요. 신규는 매일 20군데를 가는 거죠. 네네. 그리고 그 안에서 필요한 니즈가 있는 사람, 나에게 네네네. 반응한 사람은 오케이. 있었고 이제 결정을 얘기하는 건데 저는 이거를 항상 다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네. 그럼 일주일 지나면 약 예를 들면 뭐 100명을 만났겠죠. 네. 그중에 니즈가 있는 사람이 뭐 5명 있었다. 예스가 돼서 내 고객이 됐을 거 노를 근데 이런 것들을 데이터화 시켜놔야 돼요. 자기 일에 대해서. 그러면 네네. 이제 저 같은 경우 지금 확률이 얼마나 되냐면 저 10명을 만나면 4명에서 5명은 제 고객이 됩니다. 그게 제 확률입니다. 지금. 타율이 굉장히 높네요. 높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안 그랬겠죠. 야, 근데 지금 제가 과거엔 과거에는 10%가 안 됐죠. 1할이 안 됐는데 안 됐죠. 지금은 4할. 네. 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그 10명 중에 4명이 당장 결정이 될 수도 있고 네. 시간이 지나서 결정이 될 수 네. 있지만 그 정도 확률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자, 지정호님, 영업에 대한 경력이 쌓일 때까지 기다려주는 업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개인차가 있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기업에서는 어느 정도 교육기관을 통해서 좋은 영업사원이 된다고 보시는지요? 또 영업사원들 간에 개인 본인의 좋은 노하우를 공유할까요? 네. 기업에서 어느 정도 교육기관을 좋은 영업사원이 된다고 보십니까? 라고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10년 동안 영업을 잘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요. 교육을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똑같은 교육을 하는데 역량의 차이는 있어요. 그 사람에 따라서. 그래서 요거는 요즘에는 교육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네. 회사들이. 근데 그런 것들도 회사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교육을 해서 하는 거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허성윤님은 예전의 술상 모델은 지금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업에 있어서 술. 우리나라 접대 문화 뭐. 네. 저는 개인적으로 고객들하고 술을 마신 적이 없습니다. 네네네. 마시지 않고도 일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홍관호님, 장시간 동안 영업 실적이 저조할 때 어떻게 극복하는 것이 좋을까요? 제가 이건 한 예로, 제가 어느 정도 강의라고 나왔는데, 저한테 누가 질문을. 아니면은 또 네. 여기서 네. 본인은 10년간, 네. 저자님도 2009년 이전에는 그렇죠. 굉장히 나쁜 습관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말 영업할 때 이런 습관은 정말 안 좋다 네. 하는 거 하나만 또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영업할 때 이런 습관은 정말 안 좋다. 네. 영업이 안 되는 문제가 많이 있을 것 같지만 두 네. 가지입니다. 네. 첫 번째는 누군가를 만나서 나의 회사 아이템 서비스를 얘기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네. 첫 번째 문제는 그거고, 두 번째는 첫 번째를 많이 안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네. 많이 트라이를 안 하는군요. 요 문제, 그것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지, 네.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네. 아마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